네, 반갑습니다. 관광복귀 처음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법이 출제의 범위에서 빠지면서 4개의 법규죠. 큰 법틀은. 근데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양은 좀 많지만 어찌됐든 주요 4개 법률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그 주요한 대표법이라고 할 수 있죠. 관광기본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 1장에 관광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죠. 제가 이제 우선 여러분한테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 이론서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이론서를 옆에 관광법규를 펼쳐놓고 보시면 딱 좋아요. 근데 또 제 문제집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제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로엠비라고 국가 법령 사이트죠. 법제처하고 이 로엠비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로엠비에 그 가면은 이 우리나라의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관한 자료를 좀 프린팅해서 옆에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그 법령의 순서대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제 문제집에 그 법령의 내용이 자세하게 다 설명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혹 가다 보면은 그 설명이 간략하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법령 전체를 읽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법제처하고 로엠비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법령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국사하고 자원해설 강의를 지금 끝내고 법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집 강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하는 그 강의를 저는 하려고 문제집 강의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원해설 같은 경우도 4강 정도로 끝냈고 자원해설 4강, 5강 그 정도고 국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 7강이었죠. 근데 사실상 6강인데 7강 정도로 해서 그렇게 길게 이제 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중요한 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론이 좀 남아있긴 한데 개론 역시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총정리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책이나 또 제 이론서에도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제가 만든 이론서 있죠. 없는 내용도 그 문제집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시면 사실 넉넉하게 합격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뭐 수석으로 합격하고 뭐 평균이 다 90점인 네 과목이 넘어야 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그건 솔직한 얘기로 제 능력 밖이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80점, 90점도 넘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평균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제 강의를 저한테 강의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요. 헛소리죠. 이제 잡소리는 아니고 하여간 좀 강의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사설이 길었네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관광기본법입니다. 관광기본법의 목적인데 4대 법의 그 4가지 주요 법의 목적은 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국제친선 이런 말들이 여기에 관광기본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론서에 물론 뭐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국제친선의 증진은 관광기본법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관광이라는 말도 관광기본법에만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외화 수입의 증대 이거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목적에서만 표현되는 용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관련된 것들 국민경제는 기본법하고 국제 육성하는 법률, 국민복지는 관광기본법, 한국관광공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제친선의 증진 기본법, 국민관광기본법, 외화수입의 증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가경제, 한국관광공사법 그건 뭐 국가경제는 할 필요가 없고요. 한국관광공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관광, 외화수입의 증대 이 정도는
어느 법의 목적인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관광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또는 여러분 국가 안에 제가 정부가 있다 그랬죠? 국가 안에 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는 입법부, 입법부, 국회죠.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큰 개념입니다. 정부는 행정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제상, 재정상이 좋지.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에 4번이 틀린 거죠. 정부가 아니라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에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들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한번 일부러 주관식으로 냈어요.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법이 바뀐 것 중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 5번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두 개 중에 하나 나온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계획이 몇 년마다 수립하느냐, 이게 이제 5년마다 변경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돼요.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도 그 해설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관광 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의 사항, 중앙행정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죠. 자, 사항을 볼까요? 그 4번에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번에 관광진흥의 관광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랬죠. 기본 계획. 그래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국가관광전략. 자, 국가관광 전략회의. 국가관광 전략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돼요. 매년 시행계획을. 그리고 국가관광 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요. 소속하에. 대통령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관광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관광진흥, 관광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펀드, 돈을 모아서 관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입니다. 외화 수입의 증대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그 돈은 어떻게 모으냐 이거죠. 정부로 받던 출연금, 카지노 총사업자 2번에 총매출액, 사업자의 총매출액 100분의 10 범위 내,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납부자가 출국 납부금, 기금의 운영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원에 관한 것이 우리 그 법에도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문제에 뭐가 하나 추가가 됐냐면 그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의 100분의 50이 들어갔어요. 그 2번에 보세 판매장 써놓으세요.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예요. 특허 수수료의 100분의 50이죠. 요게 들어갔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 판매장은 뭐 면세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세점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 여기 추가 2번에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 100분의 50 이렇게 해서 100분의 50이란 그 돈도 재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이 틀린 거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죠. 자, 그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죠. 3번에.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는요. 여러분 그 용도가 보면은 그 대여가 있죠. 첫 번째. 그러면 돈을 모았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모았어. 그러면 첫 번째 빌려주죠. 그 다음에 어떤 경비를 보조하죠. 세 번째 대여, 이건 대여만 하는 거지만 대여 또는 보조하죠. 또 어디다가 또 출자, 투자하죠. 근데 그 대여에 대한 거죠. 4번은. 근데 이제 그 교통수단은 건설이 아니라 확보 또는 개수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근데 해설에도 출자할 수 있는 사업,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출자. 그러니까 이 출자는 민간 자본이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민간 자본이 따라서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한 출자예요.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이 거기 관광지에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 만들기 좋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및 관광장지 조성사업, 국제의 시설업의 설립 및 확충사업,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그 밖에 필요한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위원회하고 뒤에 등록등 숙박심의위원회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비교를 하라 그랬죠. 기금운용위원회 장관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 6번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 및 기금의 회계기간, 기금의 개정에 관한 건데요. 이번에 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해서 감사원 공무원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이에요. 장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게 기급 수입 징수관 재무관 이런 걸 저는 이제 기금 관련 공무원이라고 제가 그냥 쓰는 용어로 기금 관련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서 기금 관련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는 거 6번에 3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읽어보시고 7번에 그 계정을 설치하는 거 7번이 한국은행이죠. 8번에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이런 경우에 그 몇 년 이내에 그러니까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죠. 그게 3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제 3년, 5년, 뭐 1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의 지출이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배나 비행기로 외국에 나갈 때 출국 납부금을 내는데 그걸 이제 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데 그 가로 2번에 이 6세가 아니라 2세죠. 그걸 갖다가 또 가로 안에 선박을 이용하는 건 6세로 바꿔야죠. 그래서 6세하고 2세가 뒤바뀌어야 되겠죠. 뒤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일부러 틀리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읽어보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어려운 건 숫자에 관련된 나이예요. 지금 이 나이를 보세요. 나이에 관한 것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번도 보면은요. 이게 그 가가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내가 아니라 그 다음날 당일이나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출국 납부금은 10,000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근데 선박을 이용하는 건 1,000원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1시간 전까지 납부 제외 대상자는 납부금 제외 대상자 확인서를 받으는 경우는 항공운송 사업자가
항공운송 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전까지 1시간 전까지 출발 1시간 전까지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서를 서면으로 종이로 부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거 기금의 그 관리를 위해서 10명 이내 민간 전문가 고용하는데 보통 계약은 2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연장될 때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고 유가증권, 국고국채 등에 그리고 그 최신간섭, 우체국도 이제 금융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 이제 공정거래법은 아니고요. 금융 상품은 이제 뭐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잖아요.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관광진흥의 개발기금의 용도 중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경우가 밑에 해설해 보시면 알겠지만 1호부터 해서 10호까지고 있고 10호에 해당되는 게 밑에 아래에 6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5개예요. 15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벼운 그러니까 이게 대여만이 되는 게 아니라 보조도 가능한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여만이 하는 거. 그걸 앞에 우리가 이제 대여만 하는 걸 우리가 제가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7번 같은 경우도요.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투자조합에 기금의 출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같은 필요한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기금의 출자를 하는데 그런 사업들로는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은 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같은 투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않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4번의 내용은 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제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려면 3-11쪽을 보시면 3-11쪽에 하단에 3-11쪽에 제 이론서를 공부하시는 분은 3-11쪽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중요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위원회에는 여기에는 이제 그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숙박심의위원회는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바뀐 거죠. 그다음에 위원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3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 수행이 어렵고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죠. 여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위원회는요, 그 부위원장이라는 게 없어요. 등록숙박심의위원회는 있는데, 그래서 그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될 때는 부위원장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 그 해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원장은 2차관이었는데 예전에 1차관이었는데 다시 2차관으로 바뀌고 다시 그 1차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라 그랬는데 그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인에 출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무원은 월급을 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표현상으로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하고 4번은 9번의 3번하고 4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금의 대여 업무할 때 미리 기금 대여 업무 계획을 작성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금의 이자율 있죠. 대여 이자율 이런 것들은 이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정해요. 그리고 변경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근데 수입 계정 이렇게 보세요. 한국은행에 관광지능 개발 기금 계정을 설치할 경우에 수입 계정하고 지출 계정을 통합하면 안 돼요. 구분해야 돼요. 11번에 그 해설을 좀 보시면요. 장관이 이제 그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 원인 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해야 돼요. 근데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는 누구한테 알려야 되느냐? 세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장. 그렇죠?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의 운용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돈에 관련된 예산을 짜는 곳이잖아요. 돈에 관련된 최고의 파워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금 재무관이 그 기금 지출 원인 행위액 보고서를 기금 지출관의 기금 출납 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야 이제 그죠?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는 문체부 장관이 그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용어가 비슷한 그 명칭들이기 때문에 그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바꿔놓은 거죠. 특히 그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번에 4번. 이게 이제 답인데요. 이 장관이 납부금의 부과 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그 항만공사,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산 보고서는 회계 연도마다 문체부 장관은 언제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까지 했고요.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한국산업은행장이 그 대여 업무 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지로부터 대여 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여해 줄 것을 누구에게?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에 반기별이에요. 분기별이 아니에요. 반기별은 6개월이죠. 분기별은 3개월간이고, 그죠? 그래서 그 또 그 반기별, 분기별 여기는 이제 15일로 해놨는데 10일이 맞죠. 그래서 근데 이런 10일 이런 것들은 사실 알아두면 좋겠지만 참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반기별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국제회의는 세미나 토론 전시회가 들어갑니다. 세미나 토론에 전시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제의 시설에 그 회의 시설, 전시 시설, 부대 시설 이런 거 다 포함에 들어가는 거 포함하죠.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국제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그 국제의 복합지구하고 그 국제의 집적시설인데 국제의 복합지구 안에 집적시설이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의 복합지구란 그 국제의 그 해설에 보시면 국제의 시설 및 국제의 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시점도 지사가 지정한 거죠. 이건 시점도 지사가 지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정하죠? 장관이. 제가 지금 말하는 제가 이 문제집에서 말할 때 장관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말해요. 그래서 장관이 국제의 집적시설인데 그 밑에 해설에 보면은 국제의 복합지구 안에 국제의 집적시설에
국제 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 판매 공연장 등 숙박 판매 공연장 등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건 이제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죠. 이건 시도지사고. 자, 그 다음에 사망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체부령을 대통령으로 바꾸고 대통령령을 문체부령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틀렸고 나머지 그 사지선다 중에 4개 중에 3개는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 보시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록이면은 그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게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령하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말장난 해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실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장난을 쳤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학습을 시키기 위한 문제집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죠. 대통령령 문체부령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누가 어디에서 정하느냐 이런 건 중요한데 제가 얘기는 뭐냐면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내용은 그럼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문체부령으로 대통령으로 바꾼 거면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 선지는 답이 맞으니까 그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